850번입니다. AB가 자연수일 때 다음 명제가 참임을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한번 해보라고 하네요. 자, 2차 방정식의 자연수인 해를 가지면 이 A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자, 그러면 귀luc법을 이용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 결론인 A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를 부정을 취해서 가정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A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란 말은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짝수이므로 부정을 취해 보면 AB가 모두 홀수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모두 홀수라고 가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이 홀수라고 가정한 것이 모순이 됨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홀수라고 가정하고요. 이 2차 방정식에 자연수인 해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 자연수인 해를 하나 우리 알파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자, 증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좀 귀찮아도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 이꼴 0 이 0의 자연수인 해를 우리가 알파라고 합시다. 자, x 이꼴 알파라면 이 알파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AB가 모두 홀수라고 가정한 것이 바로 모순임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해가 알파, 근이 알파이므로 알파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따라서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마이너스 B 이꼴 0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B가 홀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우리가 이 알파도 자연수의 해이기 때문에 알파가 홀수인 경우와 알파가 짝수인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이 식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알파가 홀수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홀수일 때를 먼저 생각해 보면 자, 지금 AB가 홀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 알파가 홀수일 때도 이 방정식을 성립해 주는지 또 알파가 짝수일 때도 이 방정식을 성립해 주는지를 체크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식을 증명하는 것보다는 자, 이 식을 조금 변형해서 어떻게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이꼴 B라고 두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놓으면 바로 B가 홀수이므로 바로 이 좌변도 홀수가 됨을 보여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가 홀수이면 알파 제곱은 무엇입니까?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가 되겠죠. 홀수가 되고 A 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A는 홀수라고 가정했고 알파도 홀수니까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가 되겠죠. 따라서 알파 제곱과 A 알파를 더한 것은 홀수와 홀수를 더했기 때문에 얘는 바로 무엇이 된다? 짝수가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좌변은 짝수인데 우변은 B는 무엇입니까? 홀수잖아요. 그러면 짝수와 홀수는 같아질 수 있습니까? 같아질 수가 없죠. 그러므로 B가 홀수라는 이 가정에 바로 무엇이 발생했다? 모순이 발생했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알파가 짝수일 때도 한번 증명을 해봐야 되겠죠. 짝수일 때. 자, 알파가 짝수이면요. 알파 제곱은 무엇입니까? 짝수가 되겠죠. 그러면 A 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A는 바로 홀수죠. A, B는 홀수니까 A는 홀수인데 알파가 짝수이므로 홀수와 짝수를 곱하면 짝수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는 짝수와 짝수를 더했으니까 짝수가 되고요. 그런데 B는 무엇입니까? B는 계속 원래 홀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좌변은 짝수인데 우변은 홀수가 되기 때문에 맞죠? 이 도식은 같아질 수 좌변과 우변이 같아질 수가 없죠. 따라서 B가 홀수라는 가정에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좌변은 1번, 2번 모두 다 좌변은 짝수인데 우변은 홀수니까 짝수와 홀수는 같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아지기 위해서는 좌변이 모두 다 짝수이기 때문에 우변비도 짝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가정의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므로 두 개가 모두 다 모순인 걸 발견했죠. 그래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 이꼴 0이 자연수 해를 가지면 바로 이 가정의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에 a, b 중 적어도 하나는 무엇이다? 짝수이다. 이렇게 증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가정을 취한 것에 대한 모순을 우리가 보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851번입니다. 다음은 두 실수 AB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A제곱, 자, 이 항에서 마이너스 AB 또는 플러스 AB가 되어도 됩니다. 이 B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절대 부등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식 자체는 시험 치기 위해서는 암기해 두는 게 좋습니다.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모두 다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이 식을 한번 증명을 해보면요. 자, 우리가 실수라는 AB가 나왔기 때문에 실수의 정의가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이 AB에 관한 식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하나의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본다면요. 이 마이너스 AB를 바로 A의 개수를 바로 마이너스 B로 보고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는 A 제곱에 마이너스 BA가 있으면 A의 개수가 마이너스 B니까 자, A의 개수의 반의 제곱인 바로 2분 반의 마이너스 B의 반이 마이너스 2분의 B잖아요. 그거의 제곱을 우리가 필요로 하겠죠. 완전 제곱을 만들 때. 물론 여기는 마이너스가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그럼 얘가 4분의 b제곱이잖아요. 4분의 b제곱인데 여기에 b제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4분의 3b제곱만 있으면 바로 위의 식과 아래 식은 같은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개의 식만 가지고 이 세 개만 가지고 완전 제곱을 만들어 줄 수 있죠. a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A와 B는 실수이니까, 자, 실수 A에서 실수 B를 2로 나누면 여전히 실수잖아요. 실수에서 실수를 빼어도 실수가 되죠. 따라서 이 갈로 속에 있는 이 네모 박스는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수를 제곱했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크게 나왔죠. 그러면 플러스 뒤에 있는 이 4분의 3 B제곱도 B가 실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더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짐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 수를 바로 이 대소 관계를 생각할 때 A가 B와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바로 앞에 있는 수가 뒤에 있는 수보다 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증명하는 방법이잖아요. 만약에 A와 B가 같아 버리면 0과 같아 버리면 A와 B는 바로 같은 수가 되고 이 두 수를 빼었더니 음수가 된다는 말은 뒤에 있는 수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등식을 증명해 주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두 수를 뭐 해본다, 빼본다였죠. 빼어서 양수가 나오면 앞에 수가 크고 음수가 나오면 뒤에 수가 크고 같으면 바로 0과 같아 버리면 두 수는 같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양수와 양수를 더해서 양수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 제곱 마이너스 b를 이제 ab로 고쳐볼게요. 플러스 b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므로 원래식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바로 마이너스 ab가 이항해서 플러스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등호 조건입니다. 언제 바로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체크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더해서 0이 된다는 말은 이 바로 완전 제곱으로 식으로 되어 있는 이 알맹이 자체가 무엇이 돼주면 된다? 0이 돼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등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a-2b가 무엇일 때 0일 때와 그리고 4분의 3은 실수니까 b제곱의 알맹이는 b가 되겠죠. b가 0이 될 때가 바로 등호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b가 0이면 분자가 0이므로 a-0이 0이니까 결론적으로 a도 0이고 그리고 b도 0일 때, 즉 a 이꼴 b가 0일 때가 바로 등호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증명을 충분히 해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증명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식 자체는 꼭 얘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항상 성립한다는 것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부분은 a-2분의 b가 되겠죠. 가는 모두 다 2분의 b가 되고, 맞나요? 자, 나는 등호 조건이니까 A와 B가 모두 다 0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52번입니다. XY가 실수일 때 절대 부등식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찾아달라고 합니다. 절대 부등식이란 자, XY가 실수일 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 달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기억을 한번 보면요. 기억을. 자, 이 X제곱 플러스 25가 10X보다는 항상 큰지를 찾아달라고 했죠. 자, 그럼 두 식을 빼보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25에서 누구를 바로 10x를 빼어서 자, 이 식이 항상 바로 0보다 큰지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 자체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되네요. 바로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x는 실수기 때문에 실수에서 5를 빼어도 실수고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자,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5 마이너스 10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그러므로 x제곱 플러스 25는 어떻게 된다? 10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이 꼴이 지금 없죠. 따라서 이 꼴이 언제 이 꼴이 되겠습니까? 등호 조건을 생각한다면 x가 바로 언제 5일 때 5일 때는 등호 조건이 성립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절대부등식이라고 말을 못하죠. 즉 여기에 이퀄이 있어야지만 이 기억이 절대부등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제 니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은은요,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원부터 많이 해봤지만, 바로 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은 바로 흑은을 갖죠. 바로 그 두 흑은이 바로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도 했지만, 오메가가 된다고 했죠. 즉, 오메가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사실 오메가는 얘를 근을 구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그렇게 되겠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흑은을 갖기 때문에 흑은을 가지면 2차 함수로 본다면 2차 함수로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2차 함수는 흑은을 갖기 때문에 바로 x축과 절대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이 바로 이 우변 좌변에 있는 2차 함수는 이 x 꼴 0이라는 x축보다 항상 어떻습니까? 항상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y 값이 항상 양수가 되죠. 따라서 이 식은 항상 성립해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 무등식이 맞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바로 오메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식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바로 실수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식을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x제곱에 x의 개수가 1이니까 1의 반의 바로 제곱인 바로 2분의 1의 제곱 얼마가 필요하다? 4분의 1이 있으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플러스 1이니까 바로 4분의 3만 더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x가 실수인데 2분의 1을 더해도 실수고 제곱을 하면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다가 4분의 3을 더했기 때문에 이 식은 항상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므로 0보다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항상 0보다 크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가 성립하는 바로 절대 부등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디귿을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은요, 자, 좌변 x 플러스 4y의 제곱에서 자, 우변인 8xy를 빼어서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우리가 증명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해 보면 전개해서 x제곱 플러스 8xy에 플러스 바로 16y 제곱이 되겠죠. 자, 16y 제곱입니다. 16y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xy니까 8xy 마이너스 8xy는 사라지겠네요. 자,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16y 제곱만 남고 xy가 모두 다 실수라고 했으니까 x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고 16y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더했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므로 x 플러스 4y 제곱 마이너스 8xy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x 플러스 4y 제곱은 무엇보다 8xy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등호 조건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등호는 언제 발생하겠습니까? 자, 0이 언제 되죠? 자,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바로 x제곱도 0이고 16y제곱도 0인 바로 x도 0, 16y제곱도 0이므로 y도 0일 때 등호 조건이 성립하죠. 따라서 등호는 x와 y가 같으면서 무엇으로 0으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디귿은 바로 절대부등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절대부등식은 니은과 디귿만 절대부등식이 되고, 기억이 이퀄이 있으면 절대부등식인데, 이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니은, 디귿만 절대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853번입니다. AB가 실수일 때 두 수의 대소 관계를 물어봤네요. 자, 대소 관계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두 수를 기본적으로 뭐 해본다, 빼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A는 AB-1 전체의 제곱이 되고요. 자, B는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A제곱 마이너스 1, B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이 바로 0보다 큰지 작은지 0인지 또 같은 경우도 있는지만 체크를 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 전개를 해보면 앞에 거 제곱 A제곱 B제곱 이 짠짠하면 마이너스 2AB가 되겠죠. 뒤에 거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에 자, 전개를 해보면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1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a제곱 b제곱과 a제곱 b제곱은 마이너스서 사라지고 자, 여기 1과 여기 1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부분은 자, 플러스 a제곱부터 적어본다면 a제곱에 마이너스 2ab에 자,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플러스 b제곱이 되어서 이 식이 무엇이 된다?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AB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실수 마이너스 실수는 실수가 되고 실수를 제곱했기 때문에 바로 0보다 크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므로 A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바로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 조건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등호는 이 알맹이가 무엇이 될 때 0이 되겠습니까? 바로 0이 되면 0이 되니 A-B가 0이므로 결론적으로 A와 B가 같을 때 바로 0이 되어서 자, 이 두 식 A와 B는 같은 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다시 말하지만 등호가 있을 때는 항상 등호 조건을 빠뜨리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854번을 하기 전에 우리 개념 시간에도 했지만 우리가 공통 수학 원에서 배운 자, 문자 세 개짜리에서 가장 복잡한 식이 하나 있었죠. 바로 우리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이 식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 A 제곱을 바로, 알죠? 자, 여기에 A제곱과 B제곱이 바로 이 AB와 연관이 되는데, A제곱, B제곱이면 2AB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B제곱, C제곱도 2BC, C제곱, A제곱도 2CA가 있어야 되니까, 모두 다 몇 배를 해주다? 두 배를 해주자. 그러므로 2A 제곱과 2B 제곱과 2C 제곱으로 기억납니까? 그리고 2AB, 2BC, ECA로 이렇게 바꾸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식이 변화가 생겼잖아요. 모든 항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전체에다가 바로 2분의 1을 곱해버리면 위의 식과 아래 식이 같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2A 제곱을 어떻게 봤죠? 자, A 제곱이 몇 개? 두 개를 더한 것이다. 2B 제곱은 B 제곱 두 개를 더한 것으로 2C 제곱은 C 제곱을 두 개 더한 것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A 제곱 하나와 B 제곱 하나와 여기는 마이너스 2AB를 가지고
바로 완전 제곱식 a-b의 제곱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는 또 어떻게 이번에는 b제곱과 c제곱과 마이너스 2bc를 가지고 어떻게 바로 b 마이너스 c의 제곱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되나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무엇으로? 자, C제곱 한 개와 A제곱 하나와 마이너스 2CA를 가지고 바로 C 마이너스 A의 제곱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세 개의 완전 제곱식을 바로 덧셈 형태로 이렇게 이 식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통수학 원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1학기 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이 AB가 무엇이므로 실수이므로 실수의 그 차는 실수가 되고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죠. 실수 마이너스 실수는 실수니까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실수 마이너스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더했기 때문에 이 전체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것을 2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이 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등호를 생각해야 되겠죠. 등호 조건은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바로 등호 조건이 성립하니까 등호는 언제 발생한다? A 이꼴 B, A와 B가 같을 때죠. 또 B와 C가 같을 때 이게 AND가 되어야 되죠. 그죠? 모두 다 0일 때 돼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A와 B와 C가 같을 때 바로 등호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이걸 선생님이 일명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등호는 언제 발생한다? 바로 세수가 같을 때, 즉 십자가가 같을 때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절대 부등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 달라고 선생님이 개념 시간부터 이야기를 했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물론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라도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게 더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 식에서 바로 C 자리에 무엇이 대입되어 있다? 바로 1이 대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이 부등식을 증명할 때도 바로 이 좌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에서 누구를 뺀다? 바로 ab 플러스 a 플러스 b를 빼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빼버리면 여러분들 일단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을 1의 제곱으로 보면 마이너스 ab가 되고요. 마이너스 a가 되는데 그 마이너스 a는 a 곱하기 1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b가 되는데 b는 b 곱하기 1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식에다가 모두 두 배를 취하고 2분의 1배를 하면 2분의 1에 바로 두 배의 a제곱 2b제곱에 여기도 2 곱하기 1의 제곱 형태로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 곱하기 1 마이너스 2b 곱하기 1로 나타내면 되겠죠. 따라서 이 식이 2분의 1의 무엇으로? 바로 a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리고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1 마이너스 c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실수제곱, 실수제곱, 실수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것들 더해도 0보다 크거나 같아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언제 등호가 발생하겠습니까?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발생하니까 A와 B가 같으면서 B도 1이고 A도 미안합니다. 여기가 C가 아니라 여기에 무엇으로 표현해야 되나요?
바로 a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도 0일 때가 되니까 바로 a도 1, ab가 모두 다 1일 때 성립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두 식을 뺀 것도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ab 플러스 a 플러스 b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고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와 b가 같으면서 1로 같을 때 성립한다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 바로 십자가 이야기에서 나온 것인데 C를 1로 바꾸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1을 무엇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1의 제곱. 그리고 A는 A 곱하기 1, B는 B 곱하기 1로 본다면 좀 더 눈에 확 띄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855번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등식을 증명할 때는 두 수를 빼보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빼기가 어려울 때는 각각의 두 수를 모여서 제곱해서 빼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곱해서 빼었을 때 이 수가 양수가 된다는 말은 바로 앞에 있는 a제곱이 바로 누구보다 b제곱보다 크다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그리고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만약 여기서 a와 b가 모두 다 양수라면 바로 제곱을 떼버려도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0이 된다는 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제곱과 B제곱이 같아서 A와 B가 같다는 것이고, 음수가 된다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B제곱이 더 크므로, 자, A보다 B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모든 것 아무 때나 이용하면 안 되고, A도 양수이고, 그리고 B도 양수일 때만 뭐해서 비교할 수도 있다. 제곱해서 비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5는 마이너스 7보다 크잖아요. 그런데 이 수를 제곱해 보세요. 제곱해 보면 얘는 25고 얘는 49가 되어서 바로 49가 더 크죠. 그래서 양수와 음수를 각각 제곱해버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제곱을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A와 B가 항상 양수일 때만 양변을 제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빼보는 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데 언제 제곱해서 빼보느냐? 많이 사용할 때가 바로 절대값이 있을 때나 루트가 있을 때 이런 꼴에 바로 부등식을 뭐 할 때, 증명할 때는 자, 좌변, 우변이 모두 다 양수인지를 체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되겠다? 제곱해서 빼보면 루트도 사라지고 절대값도 사라지니까 훨씬 비교하기 쉽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855번을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은 두 실수 AB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을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인데 이 식 자체를 그냥 빼어서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에서 절대값 A 플러스 B를 그대로 이렇게 빼어서 비교하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거죠. 왜? 절대값이 있어서. 맞나요? 자, 그럴 때는 뭘 해보면 된다? 이 각각을 뭐 해서 제곱을 해서 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곱해서 뺄 때는 뭘 조심하라고요? 양수인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값의 양수죠. 절대값 비양수입니다. 양수와 양수를 더하기 때문에 이 수 자체가 벌써 양수가 되겠네요. 그리고 A 플러스 B는 양수나 음수가 될 수가 있지만 전체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양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두 수 모두 다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빼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 증명 과정에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바로 두 수가 모두 다 양수라는 게 여기에 존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제곱해서 빼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절대값을 제곱한 것은 바로 A 제곱과 동일하죠. 그래서 절대값 A의 제곱은요, 절대값이 우그러져서 바로 A 제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값 A-1이 있을 때 제곱을 한 것은 무엇이 된다? 갈로에 A-1의 제곱이 된다는 것 알아두기 바랍니다.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이 괄호로 바뀐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 앞에 거 제곱했고요. 뒤에 거 제곱, b제곱이 되면서 이 짠짠을 하면 두 배의 절대값 A, 절대값 B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에 전체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이 절대값을 무엇으로 생각해도 되겠다? 괄호로 생각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A제곱, B제곱은 똑같은데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곱한 것은요. 자, 두 수를 곱한 다음에 절대값을 취해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 또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눈 것은 뭐 곱셈과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이 나눗셈 형태를 절대값 A 곱하기 자, 역수 B의 역수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맞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꺼번에 바로 B분의 A의 절대값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그런데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더한 것을 이렇게 절대값 A 플러스 B로 고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뺀 것도 어떻게 한꺼번에 합쳐서 A-B의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절대값 두 개를 한꺼번에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곱일 때만 합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식은요, 두 배의 얘를 절대값 AB로 고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AB가 되므로 2로 묶어버리면 절대값 AB에서 누구를 뺀다? 그냥 AB를 빼는 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것은 자, 절대값 A와 그냥 A는 어떻게 될까요? A가 양수이면 같겠지만 A가 음수면 절대값이 더 크죠. 따라서 절대값 A는 항상 그냥 A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므로 자, 절대값 AB는요. 그냥 AB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는 것입니다. 자, A가 양수면 같고요. A가 양수면 같고 A가 음수일 때는 절대값 A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나요? 따라서 절대값 AB는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언제 0이 됩니까? 바로 등호는 이 자체가 0일 때니까 절대값 AB가 그대로 AB로 나올 때 0이 되겠죠. 그러므로 두 수의 곱이 양수일 때 또는 0이 되어도 되겠죠. 양수라도 양수면 그대로 나오니까 그죠? AB-AB가 0이 되겠습니다. 또 0이면 뭐 어차피 빼면 0이 되니까 등호 조건은 이 알맹이가 양수이거나 0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따라서 가는 바로 무엇이 가가 되겠습니까? 이 네모 박스가 바로 가가 되고 나의 등호 조건은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되니까 자, 가는 바로 절대값 AB에서 AB를 뺀 것이 되고 나는 AB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이 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 내용이죠. 세 번째 내용은 이 내용이니까 이 세 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이 증명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잘 한번 여러분들 선생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증명을 꼭 해보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증명을 꼭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